안녕하세요. 후이파파입니다. 오늘은 아마 세 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주제로 도움되는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오늘은 공부의 가장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공부의 시작이에요. 공부가 아니고 숙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숙제를 하는 방법. 숙제 그냥 그거 하면 되지 무슨 방법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들어보시면 아마 생각보다 좋은 내용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숙제를 하는 방법을, 일단 공부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거나 이제 이때까지 공부를 하지 않았다가 공부를 똑바로 해보려고 하는 학생이라면 좀 자세히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고학년이든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같이 봐야 하는 내용이에요. 혹은 주변에 혹시 정말 친한 사람이 있어서 좋은 정보를 이렇게 항상 공유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 동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면 아마 정말 그분한테도 좋은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이지만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아니면 그냥 쉽게 생각했던 숙제에 대해서 똑바로 한번 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해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어머님들이 우리 애는 성실합니다. 우리 애는 정말 성실해요. 숙제 정말 열심히 하고 학원에서도 숙제 열심히 해온다고 소리 듣고 있었는데 근데 실력이 좋지 않아요. 실력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숙제만 했기 때문이죠. 혹은 숙제를 하긴 했기 때문이죠. 혹은 선생님 눈에 숙제가 다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아니면 엄마가 책을 펼쳐보니까 정답이 체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는 성실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성실하기 때문에 성적이 좋아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 숙제를 어떻게 하는 게 똑바로 하는 건지를 알아야 우리 학생이 그것들을 똑바로 실천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전체 공부라는 이 스펙트럼에서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공부라는 큰 이제 가야 할 길 중에서 첫 번째 단계인 숙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정확하게 하는 건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는 그죠? 학원에서 내주니까 숙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니까. 학원을 안 다니면 제가 숙제라고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데, 숙제라고는 일단 오늘 수업을 선생님하고 새로운 내용을 배우면 기본 문제 선생님이 예제 여기다가 풀어주고 학생들은 밑에 있는 유제를 여기서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3장, 5장, 많은 학원 10장, 어떤 엄청나게 많이 내주는 학원은 300문제 이렇게 내주는 것을 우리는 숙제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숙제의 정의를 이렇게 한번 배운 것에 대해서 처음 풀어보는 것이다. 처음 풀기라고 이제 제가 정의를 하겠어요. 근데 이 처음 풀기에 생략된 말은 뭐냐? 이게 엄청 중요한 말인데, 혼자서 풀어야 하는, 혼자서 처음 풀기를 하는 거죠. 집에 가서. 사실 저는 학원에 남아서 숙제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학원에서 어떤 선생님의 감독하에 모르는 문제가 나올 때마다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있다면 그건 혼자서 푼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숙제는 혼자서 하는 것이다. 혼자서 배운 내용을 처음 풀어보는 것이다. 그죠? 그렇게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 숙제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자, 숙제를 3장 혹은 5장을 해야 돼. 풀다가
혹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푸는 경우도 많죠. 풀다가 안 풀려. 자, 그래서 친구한테 물었어요. 친구한테 물어서 답을 구했어. 그래서 체크를 했어요. 그럼 한 거죠. 숙제를 했다고 할 수 있죠. 어떤 친구는 학원에 답안지를 수거해 뒀지만, 그죠? 학교에 가면 같은 문제집이 많고, 인터넷 가면 PDF로 답안지가 많기 때문에 답안지를 참고할 수도 있죠. 혹은 답안지를 참고해서 풀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랑 생각이 다른 거니까 그분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래서 숙제를 할 때 숙제를 할 때 제가 말하는 건 혼자서 처음 풀기를 할 때 답안지를 참고하는 것 어떤 것이냐. 저는 친구한테 묻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답안지를 참고하는 것도 절대 하면 안 된다. 절대 하면 안 된다. 혼자 처음 풀기를 할 때에는.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공부를 왜 학원을 다니는지도 모르고 왜 숙제를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오직 검사받는 목적, 내가 지금 이 숙제를 하지 않으면 엄마한테 야단을 맞거나, 학원에서 엄마한테 통보가 가서 또 집에 가면 엄마한테 야단을 받거나 아빠한테 혼나거나, 그래서 오늘 숙제를 안 한 상태로 둘 수 없으니까 찍어서 오죠. 그죠? 찍어서 오면 선생님한테 다 걸리죠. 그죠? 어차피 걸리죠. 선생님이 정말 애처롭게 생각해서 숙제를 다 한 것처럼 말씀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방법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찍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숙제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찍기는 하면 안 되는 건지는 어머님들 다 아시겠지만, 답안지를 참고해도 안 되고 친구한테 물어서 풀어와도 안 된다. 이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이유는 혼자서 처음 풀기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숙제를 할 때 그냥 막 숙제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혹은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에게 왜 우리가 숙제, 문제 풀기를 하는지부터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똑바로 설명 안 해줬기 때문에 그냥 숙제는 채워나가는 것이라고 학생이 인식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애들이 어릴 때 제일 많이 보는 책이 뭐예요? Why잖아요. Why 다음 뭐 봐요? How 보죠. 그럼 Why, 왜 숙제를 하는지를 아이에게 먼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학생들하고 같이 보고 계시니까. 왜 숙제를 하느냐? 왜 숙제? Why? 왜 숙제를 하느냐? 혹은 다른 말로 할게요. 왜 문제를 풀어보느냐? 이유는 내가 오늘 선생님과 공부한 내용 중에서 내가 똑바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혹은 조금 더 나가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와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 반드시 혼자서라는 전제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풀 수 있는 문제와 혼자서 풀 수 없는 문제를 구분하기 위해서, 구별해내는 과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거를 우리는 그 다음 단계인 채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채점을 통해서 내가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해내기 위해서 그 이전 단계인 숙제가 있는 거죠. 자, 채점에서 내가 아는 문제와 모르는 문제를 구분하는 게 목적인데, 그 전 단계인 숙제에서 친구에게 물어서 풀어냈다. 답안지를 참고해서 풀어왔다. 친구한테 묻거나 답안지를 참고해서 대충 답을 맞게 갖고 왔겠죠. 그리고 채점을 하면 그걸 동그라미 칠 거고 못 푼 건 X표 치겠죠. 그럼 이 동그라미 친 내용은 이 친구가 혼자서 풀 수 있냐 이거예요. 이 안에 또 혼자서 풀 수 있는 문제와 혼자서 풀 수 없는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겁니다. 사실 이 혼자서 풀 수 없는 문제는 채점 처음 할 때 이렇게 묶여야 하는 문제였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내가 실제로 숙제를 하고 그 후속 작업으로 채점을 한 다음에
틀린 문제를 찾아서 이 후속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문제는 그 후속 작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단계인 숙제부터의 숙제가 정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하는 방법은 그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혼자서 풀어야 한다. 그래서 그러면 혼자서 푸는 문제 그죠? 풀고 못 풀고 못 풀고 못 풀고 풀고 못 풀고 못 풀고 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나의 혼자 힘으로 풀었던 문제와 숙제할 때 구분이 되고 그 다음 채점을 하면 혼자서 풀었던 문제 중에도 오류가 있는 문제는 X표를 치게 되겠죠. 그러면 정확하게 그 다음 단계인 그죠? 채점 단계에서 정말 내 혼자 힘으로 푼 것에만 동그라미를 칠 수 있게 되고 나머지는 다 틀리게 채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보가 앞으로 진행되는 공부의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이 틀린 문제를 그래서 틀린 문제를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정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학생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의 나중에 2등급, 3등급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예요. 숙제 위주로 공부하는 것. 오늘 숙제를 다 했어. 그러면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숙제를 다 하고 그 이후에 해야 되는 후속 작업들이 있다라는 걸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채점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이전 단계에 정확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 그죠? 숙제이고 숙제는 반드시 혼자서 풀어서 채점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른 선생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게 제가 숙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고 아마 많은 분들도 동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여기에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않고 친구한테 물어서 숙제를 하거나 답안지를 보면서 숙제를 했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부터 똑바로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정말 주어진 숙제에 대해서는 혼자서 풀다가 몰라서 책을 앞에 펼쳐보고 내용을 다시 이해하는 거는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혼자서 하는 작업이 아니므로 앞으로 숙제를 한다면 진짜 혼자의 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게 여러분들의 공부를 혹은 여러분들이 수학을 앞으로 잘 해낼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니까 꼭 이렇게 실천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